서울시가 2020년 3월 1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3월 1일 그 고발 당시 국내 확진자 3,526명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는 2,1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거의 60%에 이르렀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고발 배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된 상황임에도 신천지 지도부가 자진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는 제2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제2 성립인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과실에 대하여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가 없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는데,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 행위자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고의는 통상 확정적 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풀어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용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와 또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가 자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하여 그 결과 발생을 인용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좁은 길을 운영하면서 혹시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의 솜씨를 믿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같습니다. 앞에 의해서 사고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같습니다. 그러나 인식 있는 과실은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하고 생각한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사고가 나도 할 수 없다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점에서 구별됩니다. 고의와 과실과 관련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가지 경위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을 던져서 누가 맞아 다쳤다고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맞추려는 의도로 겨냥해서 돌을 던져 맞춘 것이라면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을 했지만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던진 것이라면 역시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고, 이러한 경우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을 하였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던진 것이라면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던진 것이라면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인식 있는 과실이나 인식 없는 과실이나 과실인 점에서는 동일하고 강학상으로만 구별할 뿐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에 의해서는 상해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 상해가 되어서 상해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벼워집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 내지 행위와 감염된 환자들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치사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지도부의 행위를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염병을 전파시킨 사람은 따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지도부가 직접적인 지시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신도인 것을 속이고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명단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살인죄의 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려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이 필요한데 단순한 포교 활동에서 사망 결과를 인식하거나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비협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비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형사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배가 좌연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반드시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 일을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자구의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선장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들에 대하여는 간부 선원이기는 하나 나머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선박 침몰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각자 비상임무를 수행할 현장에 투입되어 선장의 퇴선 명령이나 퇴선을 위한 유보 간판으로의 대피 명령 등에 대비하다가 선장의 실행 지휘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선 유도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고 따라서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3층 선실 복도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른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집안 사정을 고려하면 선장을 보조하여 승객 등을 구조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선내 대기 중이던 승객 등이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항해사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고의로 질병을 감염시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내지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고의 질병 감염 사례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대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돌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당국 등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진자는 물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다중시설 등을 방문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증을 옮겼을 경우 다분히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관계 증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에 의하여 접촉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염시킨 범인을 어느 사람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밝혀서 상해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하여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검진,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감염민이라 함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이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사람을 말하며 이 중에서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도 현재와 같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